안녕하세요. 미라클리치 유담입니다. 요즘 날이 많이 더워져서 그런지 주변 분들도 그렇고요.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는 사장님들도 이 멘탈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요즘 저희가 항상 매주 만나서 피드백을 하는데 그 피드백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멘탈이 흔들린다. 너무 힘들다. 어느 순간 내가 가치 없는 사람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한 번씩은, 한 번이 아니라 살면서 사실 자주 겪는 문제고요. 자주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 때는 사실 뭐 남들이 해주는 얘기라던가 좋은 강연이라던가 이런 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폈던 그 책의 한 구절이 어느 순간 내 마음을 치유해주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으로 우리 사장님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책을 함께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건데요. 예전 영상에 보시면 제가 이 치유라는 책을 읽고 그 리뷰를 했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제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사장님들도 이 영상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이 치유라는 책을 통해서 반드시 지금 조금 힘든 마음의 부분들이 좀 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바로 책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 가장 첫 장에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 혐오 그리고 죄의식에 잡혀서 살아간다고 그리고 나는 그 정도로 잘나지 않았어라고 늘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리고 생각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치유라는 책의 저자 루이스 헤이도요. 암에 걸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침마다 명상을 하면서 본인과 아픈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이 치유되면서 너무나 기적적으로 이 암이라는 이 암덩어리 자체가 사라졌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하는 말은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한 변화의 시초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로 사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잘 풀린다. 이 부분이 여러분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미워하고 나 자기 혐오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늘 이런 인생의 패턴이 반복된다면 절대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때 세상도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전에 부정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많이 했었고 매일매일 그 생각 안에 갇혀서 굉장히 괴로워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역시도 이 책을 통해서 내 생각이 내 미래를 만든다는 확신과 내 생각이 나 자신을 만든다는 이 확신이 차면서 그때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없애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쁜 생각이 떠오를 때는 저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방금 전까지도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막 괴로웠던 마음이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우리의 생각입니다. 인생은 매우 단순해서 우리는 주는 대로 받는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변해간다. 나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이런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일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따라 행동하며 그러한 생각과 말이 우리의 경험을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책을 계속 저와 함께 보시면서 알아가시다 보면은 이 말 뜻이 지금은 이해가 잘 가지 않아도요. 나중에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아셔야 될 거 딱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 내 생각과 느낌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그러한 생각과 말이 우리의 경험을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결론은 우리의 생각이 지금을 만들고 사실 지금이 미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일을 벌이면서 상황을 만들게 된다. 그러다가 좌절하면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힘을 없애버리곤 한다.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가 말했던 모든 것들이 어쩌면 이 책에서 제가 그 깨달았던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일이 만약에 안 풀려. 돈을 못 벌어. 내가 지금 돈을 못 벌고 돈도 없어. 가난해. 근데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통령이 나빠서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못해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낳아줘서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뭐 부인이 나를 짜증나게 해서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뭐 옆집에 뭐 호수가 뭐가 터져서 뭐 슈퍼집 아줌마가 나를 열받게 해서 내가 오늘 화가 나고 내가 모든 일이 풀리지 않아 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 말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나는 아무 힘도 없어. 나는 내 인생을 바꿀 어떠한 힘도 없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 모두 다 외부의 환경이야. 그래서 외부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나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 라고 자꾸만 내가 내 스스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하고 반대되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지금 돈이 없어? 가난해? 그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벌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난한 이유가 뭘까? 내가 어떤 부분을 고치면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어떤 게 차이점인지 혹시 느껴지시나요? 둘 다 가난한 상황, 그리고 가난하고 화가 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냥 빈곤한 상태지만 한쪽은요, 나라 탓, 정부 탓, 친구 탓, 부모 탓, 남 탓, 환경 탓을 하는 쪽이고요. 다른 한쪽은 뭐냐면 내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을 고치면 이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개선될 수 있을까? 이 두 사례의 여러분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이쪽 사례는 여러분 나만 바꾸면 돼요. 굉장히 쉽죠.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뭐가 없고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하는 이 상황을요. 이 상황의 모든 원인이 어디 있냐면 나예요, 나.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나만 바꾸면 세상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주변도 바뀌고 다 바꿀 수 있어. 결론은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여러분,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상황은 어떤가요? 나는요, 그 상황은 나는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세상 환경에 이끌려 가야만 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루이스 헤이가 얘기하는 것도 이거예요. 의사를 못 만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환경이 거지 같아갖고 내가 이 병을 얻고 병을 치유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런데 그걸 뭘 바꾸면 되냐면 생각을 바꾸는 거야. 세상에 대한 너의 생각과 너의 느낌과 너의 행동을 바꾸면 지금 네가 어떤 상황이든지 너는 변화할 수 있어. 심지어 네가 아프더라도 그거 바꿀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루이스 웨이는 본인의 생각을 바꿈으로 인해서 본인의 신체의 현대의학으로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치유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은요, 그냥 어떤 분한테는 들릴 수 있고, 어떤 분한테는 아직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가슴 속에 꼭 새겨두셔야 돼요. 모든 세상에 잘못된 거, 모든 부정적인 거, 좋은 거, 나쁜 거 다 통틀어서 그 주된 원인은 나에게 있고요. 내가 변하면 다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게 이 책의 포인트예요. 자, 책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거 잘 새겨 들으시고요. 머리에 콕 박아두세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 것은 바로 누구? 네, 우리 자신이요.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정리되고 균형이 잡힐 때 우리의 인생도 조화롭고 평화로워집니다. 그런 경험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내 머릿속을 보고 싶으면 내 방을 보라고, 그리고 내 가방을 보라고. 그냥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호호포노라던가 아니면은 모든 그런 부에 관한 서적들 뭐 다 읽어보잖아요. 그럼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세상은 나와 연결돼 있어. 그래서 내 머릿속이 엉망진창일 때는 집도 엉망진창, 가방 안도 엉망진창, 모든 게 엉망진창. 그런데 내가 정리정돈이 잘 됐어. 내 머릿속이 깨끗해. 그럴 때는 내 집, 내 환경,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다 깨끗하게 정리가 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자, 이 말 중에 어느 쪽이 여러분과 조금 더 가까운 쪽인지 생각해 보세요. 아, 진짜 모두 나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야. 왜 나만 갖고 그래? 정말 왜 다들 그냥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과 사람들은 항상 나한테 도움을 줘. 나는 되게 인복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어디를 가나 누구든 나를 그렇게 도와주더라고. 라고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믿음은 각각 다른 경험으로 이어질 거래요. 무섭죠, 여러분? 인생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요,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제가 맨날 그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게 뭐냐면, 나는 인복이 많아요. 근데 저 정말 인복이 많거든요. 근데 예전에도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요, 그냥 누구 쳐다만 봐도 시비가 붙을 정도로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부턴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 생각이 변하고 제 말버릇이 변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변했던 말버릇이 이거예요. 나는 정말 인복이 많아. 난 사람복이 많아. 그리고 늘 감사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고맙다는 말을. 그러면서 여러분, 제 인생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사실 인생보다는 제 자신이 더 변화가 크게 됐다는 게 맞는 말. 이거를 조금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얘기를 한다면 우주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건 여러분 시크릿이라던가 뭐 호호포노노포노라던가 뭐 그다음에 뭐 머니룰이라던가 모든 그 부에 관한 잠언이라던가 부에 관한 서적에 다 나오는 말이에요. 우주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다시 설명하자면 잠재의식은요, 자신이 믿는 바를 따른다고 합니다. 즉 자기 자신과 인생에 대해서 믿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과 인생에 대한 생각은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무한합니다. 이제 다시 말을 해볼게요. 모두 나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야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계속 나를 잡아먹으려는 사람들이 내 인생에 등장을 하고요. 그 사람들이 나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나는 상황이 펼쳐지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말버릇이 사람들은 항상 나에게 도움을 줘. 라고 바뀐다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인생이 바뀌겠죠. 제 주변 분들이 조금 저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남편을 비롯해서 주변 분들, 내가 아는 친한 언니들 모두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넌 참 손이 많이 가야. 그래서 저도 맨날 그래요. 나 진짜 손이 참 많이 가지. 손이 많이 간다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만큼 신경 쓰이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신경을 어떻게 쓰는 존재냐면 도와주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도와주고 싶고 뭔가 해주고 싶고 제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항상 그래요. 매장에 와서 청소해 주시면서
뭐 정리정돈 해주시면서 맛있는 거 사다 주시면서 맨날 저한테 하는 말씀이 너 진짜 손 많이 가. 이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그만큼 저를 많이 생각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인복이 있다, 인복이 있다, 인복이 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인복이 많은 제 주변의 사람들은 매일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넌 참 손이 많이 가, 손이 많이 가, 손이 많이 가. 그러면서 또 그분들도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제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내드리도록 할게요. 우주의 힘은 결코 우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진짜 세상에 되는 일 하나도 없네라고 말을 했을 때 우주가 우리에게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바른 생각을 해야지. 내가 너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우주는 말하지 않아요. 그럼 우주는 어떻게 할까요? 정말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짜증나는 일 투성이야 라고 말을 했을 때 우주는 이렇게 말을 하죠. 네가 원하는 게 그거구나. 알았어. 너한테 줄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주의 힘은 우리가 자신에게 부여하는 가치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입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나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듯이 만일 내가 인생이 외롭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내 삶이 그렇게 될 거예요. 반대로 사랑은 어느 곳에나 있어. 나는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생각을 꼭 붙잡고 여러 번 되뇌이면 내 삶은 정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날마다 나를 더 사랑해주며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감정을 쉽게 표현하게 될 거예요. 제가 정말 여기 나오는 이 케이스거든요. 저는 누구한테 고맙다, 미안하다, 뭐 이런 표현하는 것 너무 부끄러워서 할 줄도 몰랐고요. 뭐 눈 마주치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생각도 못했어요. 늘 그냥 마음에는 불평, 불만이 가득했고 세상에 대한 비판과 분노 막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세상에 저만큼 불평, 불만 많았던 사람 없을걸요? 근데 그런 저도 여러분 바뀌었어요. 내가 의식적으로 내 생각을 자꾸만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리고 제 주변이 바뀌더라고요. 자, 우리 대부분은 어리석은 자화상과 정형화된 삶의 틀을 갖고 있다. 이 말은 우리를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좀 더 알았다면, 좀 더 이해력이 높았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다르게 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루이스 해가 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에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책을 발견하고 그리고 루이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 새롭고 바람직하게 변화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만난 게 거의 지금 한 4년째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저도 제 삶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원래 이랬던 사람이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이 책과 뭐 제가 읽었던 그 많은 책들에서 다 얻어졌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을 읽는 순간 그리고 이 책을 발견한 순간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준비가 돼 있는 거니까요. 자, 남자는 우는 게 아니야. 여자들은 돈을 다룰 줄 몰라. 이 밖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는 아주 어릴 때 주위에 있는 어른들의 반응을 통해서 자신과 인생에 대해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를 학습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거죠. 만약 지금 당신이 매우 불행하고 겁먹고 죄책감을 느끼고 화를 잘 내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과 당신이 속한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배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불행하고 겁먹고 죄책감 느끼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좀 많이 힘들었죠. 지금도 이런 뭐
나쁜 저의 모습들이 다 고쳐지진 않았지만 또 이렇게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그러는 와중에 저도 조금씩 깎여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뭐라 그랬지, 여러분? 깎여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깎여 나가게 되겠죠. 그런데 변할 수 없어. 인간은 변하지 않아. 인간은 변하지 않는 동물이야라고 단정 지어버린다면, 어차피 사람 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난 변할 수 없어. 난 이대로 살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대로 살겠죠. 인생을 그대로 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변화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당장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변화할 수 없어가 아니라 변화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일을 제대로 하는 법이 없어. 다 내 잘못이야. 나는 화가 나면 정말이지 눈에 뵈는 게 없어.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되죠? 인생은 좌절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 자신이 어릴 때 경험한 대로 집안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뭐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집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정 안에서 지금 다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맺었던 관계를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의 연인이나 직장 상사가 당신의 어머니나 아버지와 똑같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래요. 전 정말 우리 신랑을 보면서 우리 아빠의 모습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도 저에게서 어머니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가 우리를 대했던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대한다. 부모와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꾸짖고 벌을 주기도 한다. 그럴 때면 마치 부모가 우리를 야단칠 때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어릴 때 부모에게서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격려한다. 어떤 분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랑이 많았구나라고 느끼시겠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가 힘들었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너는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 다 네 잘못이야. 당신은 얼마나 자주 이런 말을 자신에게 해왔습니까? 저 오늘도 사실 이 얘기한 사장님 만나고 왔거든요. 나는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다 내 잘못인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정말 멋져. 난 너를 사랑해. 이런 말을 또 얼마나 자주 자신에게 하고 계신가요? 이 모든 게 사실은 부모 탓은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희생자예요, 희생자. 이거 사실 그 아동학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폭력 가정에서는 폭력적인 아이가 나오고 또 그 폭력적인 아이가 어른이 되면 또 폭력적인 부모가 되고. 부모 또한 희생자라고 할 수 있다. 부모들은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못했을 것이다. 당신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자신들이 어릴 때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녀에게 그대로 했을 뿐이다. 조금 아프고 슬픈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형제가 있는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둘째로 태어나셨는데 당연히 사랑받지 못하셨고요. 너무너무 힘들게 자라셨어요. 심지어 할아버지가 저희 엄마 태어나시자마자 그냥 내다 버리라고 막 할 정도로 사랑받지 못하셨어요. 부모님께 사랑받을 환경이 아니었죠. 왜냐면 자식이 너무 많고 먹고 살 건 막막하고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요. 넉넉하지 못한 삶이었고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최선의 사랑을 저희한테 해주셨어요. 그리고 본인은 사랑받지 못했지만 자식들만큼은요, 진심을 다해서 사랑해 주시려고 노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도 처음에는 이제 엄마가 저를 키우실 때 부모님께 받은 그대로 때리기도 하고 화도 내고 이러셨겠죠. 그러나 그 엄마의 진심 어린 사랑으로 제가 자라났고 저 역시도 엄마에게 배운 그대로 저희 첫째 아이에게 화도 많이 내고 그렇게 나쁜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엄마처럼 자아성찰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모로서 살면 안 되겠다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아이를 위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부모 때가 그랬다고 해서까지 그러라는 법은 여러분 세상에 없어요. 나부터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루이스 헤이의 치유라는 책을 만나신 여러분은요, 정말 행운아예요. 왜냐하면 바꿀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미래를 지금부터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더 잘 이해하고 싶다면 부모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라. 이해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당신의 두려움과 정형화된 인생관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신에게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 역시 지금 당신과 마찬가지로 두려웠을 것이다. 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이들을 때려 키우던 세대이기 때문에 전 별의 별걸로 다 맞아봤어요. 뭐 고무호수부터 시작해갖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부모님께 그렇게 더 많이 아픔을 겪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루이스 헤이의 치유 함께 하셨고요.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었던 부분은 23페이지, 고작 23페이지까지인데 이렇게 우리 할 얘기가 많았어요. 오늘부터는 제가 다른 거 다 둘째치고 이 루이스 헤이의 치유를 여러분과 함께 이 책 읽으면서 같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치유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영상이 아니더라도 이 책은요 한번 꼭 사셔가지고요 두고두고 소장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멘탈을 잡으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미라클리치 유담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이어서 24페이지부터 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